네, 일단 오늘 할 것은 96페이지 2단원 삼각함수 첫 시간입니다. 96페이지 삼각함수. 수원이 무엇을 배운다고 했냐면은 일단 초월함수 세 가지라고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거나 배울 거긴 한데요. 두 번째 배우는 초월함수인 삼각함수인데 이미 삼각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거든요. 중학교 때 삼각비라고. 그쵸?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르니까 어쨌든 목표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세 개에 관련된 건데 목표는 조금 더 넓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각도 재는 법입니다. 각 재는 법 있을까? 일단은 원점이라는 한 점을 중심으로 두 개의 반직선이 있다고 상상을 할게요. 알겠죠? 두 개의 반직선. 이 두 개의 반직선 사이에 각을 구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가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두 반직선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각 구하기. 그럴 때 수학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하나의 반직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걸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부르진 않고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처음이 되는 선, 막 이런 느낌으로 얘를 기준 삼아서 각을 잰다. 그러니까 반직선이 두 개니까 하나는 기준 삼고 이제 하나가 얼마큼 돌아가는가를 재겠다는 건데 그것을 잴 때 기본 방법은요. 이 기준선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각이 50도면은 이 각은 플러스 50도라고 부를 거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쟀으니까. 만약에 기준선부터 시계 방향으로 재면 이게 몇 도인지 알겠어요? 몇 도야? 310도가 되겠지. 그치?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치? 이렇게 잰 거는 310도기 때문에 이걸요. 마이너스 310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해 갔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기준이 되는 반직선부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반직선. 이 파란색 반직선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동경이라 부를 건데요. 도쿄가 아니라 동경이라 부를 건데요. 시초선부터 동경까지의 각을 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것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재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이해 가죠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이 50도, 이렇게 각은 310도이기 때문에 이걸 부를 때 이 동경은 몇 도야 라고 하면은 플러스 50도 또는 마이너스 310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동경과 시초선이 이렇게 있어.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이게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120도라고 하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도이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거 120도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마이너스 240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얘는 이게 사실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간 거야. 즉 360도 더하기 120도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어? 이해가? 왜냐면은 360도 더하기 120도, 즉 480도지. 480도를 그려라고 해도 결국 동경은 여기에 위치해요. 이해가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120도 더. 아까랑 똑같은 위치 아닌가? 또는 두 바퀴를 돌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반직선 동경이라는 게. 이해가요? 그럼 얼마 이거는 또? 720 더하기 120이니까 880도도 가능하겠다. 840도도 가능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각이 동경의 위치가 똑같아요. 그건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20도의 동경의 위치나
마이너스 240도 동경의 위치나 480도, 840도 모든 동경의 위치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딱 보고 이게 몇 도야 라고 말하면은 야 이거 뭐가 정답이야? 다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새겨요. 이 각을 요각의 크기 최소의 양해각 최소의 양해각이 120도라면 이 동경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20도 이렇게 쓸 겁니다. 이때 n은 정수고요. 무슨 말이겠어? 이게 몇 바퀴를 돌았다라는 의도고 그 뒤에 120도만큼 더 갔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0을 대입한 게 한 바퀴도 돌지 않고 120도란 뜻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뭐겠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120도 갔다라는 뜻인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240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1을 대입한 480도는 무슨 의미냐면 한 바퀴를 돌고 120도 갔다. 얘는 n에다 2를 대입한 두 바퀴를 돌고 120도 갔다.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동경 다시 우리는 원점을 중심으로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잴 거예요. 오케이? 기본이 되는 선,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 부를 거예요. 시초선. 이건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은. 얘만 돌아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동경이 뺑글뺑글 돌다가 멈췄습니다. 이렇게 120도만큼 가서 멈췄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된 거 플러스 120도인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재면 마이너스 240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 바퀴 돌고 멈출 수도 있고 다섯 바퀴 돌고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는 우리는 이 동경만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이해가? 이렇게 룰렛 같은 게임 말아 이렇게 탁 치면 팍 돌아가는 거. 그렇지? 이게 몇 바퀴를 돌았더라도 그냥 눈금이 이렇게 돌아서 1을 가리키면은 1 나온 거 아니냐고요. 한 바퀴를 돌던 세 바퀴 돌던 그렇죠?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고 어쨌든 멈춘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몇 도라고 부르겠냐는 거죠. 이거 뭐가 정답인데요? 다 정답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일반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하나요? 일반각으로는 지금처럼 320도 곱하기 n, 즉 몇 바퀴를 돌고 나서 플러스 120도. 이해가죠? n의 값에는 정수값을 대입해서 양수를 대입하면은 이제 시계 반대로 돌았다는 뜻이고 음수를 대입하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각 재는 법이에요. 수학에서 각 재는 법이죠. 이 시초선 기준이 되는 이 시초선은 보통 좌표 평면에서는요. X축의 양의 방향. 다시 이게 가로축이 X축이지. 가로축 중에서도 오른쪽 파트. 즉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이라 부르는 건데 좌표 평면에서는요. 얘가 바로 시초선입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좌표 평면에서는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야.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해봤나 모르겠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이 있다. 뭐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 이럴 때 기본은 60도가 이제 이렇게 반시계로 60도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가나요? 시초선과 동경이란 용어, 일반각이라는 표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좌표 평면의 순서가 1, 2, 3, 4인 거예요, 순서가. 이해가 가요? 다시 한번. 시초선이 얘란 말이에요. 그쵸? 그 만약에 내가 0도 하면은 어떻게 요 파란색 동경을 그리는지 알겠어? 0도라고 부르면? 어떻게 부르는 거야, 0도는? 이게 겹쳐서 부르는 거지, 0도. 그치? 1도, 2도, 3도, 4도, 5도 하면은 이 동경이 이렇게 바뀌는 게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0도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계속 각도를 키우면 그 동경이 처음으로 지나가는 사분면. 그러니까 여기가 1사분면인 거죠. 90도인 건 이게 90도인 거 이해가나요? 그럼 91도, 92도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여기가 뭐야? 두 번째로 지나가는 사분면. 180도까지 이렇게. 이해갔어? 181도, 182도, 183도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야?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분면. 270도까지. 마지막 271도, 272도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네 번째 지나가는 사분면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사사분면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보다시피 이렇게 한 거죠. 순서가. 각의 크기를 키우는 순서대로 말이죠. 1, 2, 3, 4. 그러니까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그런 거 몰라요. 그쵸? 그냥 디귿자로 외워가 되는 거지. 그치?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왜 이게 1, 2, 3, 4가 아니라 왜 1, 2, 3, 4지? 되게 의문은 가졌을 텐데. 각을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지 이해 갔습니까? 97페이지 오른쪽 보면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다 설명하면은 좀 빡세긴 한데 몇 개만 설명해 줄게요. 지금 각 재는 법은 대충 이때 이해했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세타라는 각이 일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초선을 X축 양의 방향으로 보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고 동경이 머무는 곳이 일사분면에 멈췄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죠? 동경이 일사분면에서 멈췄다. 그럴 때 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 범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게 세타가 일사분면에서 멈췄다는 거는 이게 세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요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해가요? 따라서 이때는요 세타 이렇게 쓸 거예요 보통. 세타는요 360도 곱하기 n 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다시 보통 이렇게 하면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라고 쓰는 건 이해 가죠? 그렇죠? 만약에 50도, 60도 이런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는 건 이해 가겠지만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단지 동경이 여기 멈춰서 우리가 말할 때, 제 일사분면에 멈췄는데? 이렇게 말하겠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일사분면에 멈춘 각이 몇 도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0도보다 크고 90도 작겠지만 실제로는 360도보다 크고 450도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한 바퀴 돌고 멈출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몇 바퀴를 돌고 플러스 0도부터 플러스 90도 사이. 그게 일사분면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쵸? 이거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그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다 설명하면은 여러분 머리 터질 테니까 하나 두 개 정도만 예를 들어 줄게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동경이 이제 두 개 나온다는 거거든. 반직선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시초선은 무조건 뭐라고? X축의 방향. 얘가 시초선입니다. 이건 이해했죠? 하나의 동경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멈췄고 또 하나의 동경은 이렇게 멈췄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녹색과 파란색이 마치 Y축 대칭이 아니냐? 서로 멈췄다 이거지. 이해 가죠? 그러면 녹색을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부르고 파란색을 나타내는 각을 베타라고 부를 때 알파, 베타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는 거예요. 다시 이 녹색,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이 각을 알파라고 놓고 파란색, 얘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는 무슨 관계가 있니? 둘이 무슨 관계라고 했어? 아까 좀 전에 내가 Y축 대칭이라며. 일단 알파는 요것만이 알파가 아니에요. 한 3바퀴 돌고 여기서 멈췄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베타 역시 한 10바퀴 돌고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최소의 양각,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던 최소의 양의 각을 A, B라 부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요 크기를 A라고 부르고 어떻게 하지? 요 크기를 B라고 불러볼게요. 내가 이렇게 최소의 양의 각. 이해가? 그러면 알파는 이런 거야.
360도 몇 번 돌고 A도. 이거 이해 가요? 베타는 이런 거죠. 360도 몇 번 돌고. 근데 몇 번 도는 게 얘랑 똑같이 돌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다른 문자를 써요.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말하는 M과 N은 뭐라고요?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면은 이제 반시계로 돌았다는 뜻이고, 음의 정수면 시계로 돌았다는 뜻이에요. 뜻이.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네들이 y축 대칭이면 요 크기가 요 크기랑 같지 않나요? 여기도 A도 아닌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B랑 A를 더하면 몇 도죠? 180도. 그쵸? 뭐라고? B랑 A랑 더하면 뭐라고? 180도. 그치? 그래서 이 두 식을 이렇게 변변 덧셈을 하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의미하는 거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360 곱하기 M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그치? A 더하기 B는 180도란 말이야. 이렇게 보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두 동경이 지금처럼 Y축 대칭 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동경이 나타나는 각이 알파와 베타일 때 그 둘의 합은 360도 곱하기 다른 적당한 정수 꼴 플러스 180도를 만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면 얘랑 얘랑 나타내는 동경 서로 Y축 대칭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Y축 대칭뿐 아니라 뭐 X축 대칭도 있고 원점 대칭도 있고 일치하기 뭐 일직선에 있는데 방향은 반대이기 등등 되게 많아요. 이걸 다 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터질 거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따져볼 겁니다. 문제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뭐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아니면 조금 습득이 느린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죠. 그쵸? 복습은 해?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이 책만큼은 다 푼다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얘기했듯이 니들 계약해봐. 경험해봐서 알잖아. 계약하면 정신 없잖아. 그치? 뭐 수행평가 보고서 쓴다, 뭐 한다면서.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 거고, 분명히. 언제 할 거냐고. 그때 가서 한다는 생각 하지도 마. 그때 가면 다른 거 하느라 바빠요, 또. 지금 해야 돼요, 이거. 교재를 절대 미루지 마시고. 내일 해야지. 오늘 몇 페이지 안 배웠으니까 다음 주까지 배운 다음에 한 번에 해야지.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하겠냐고요. 하루에 3페이지를 배우더라도 반드시 그걸 복습을 하세요. 일단은 98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번 풀어볼게요. 아마 이 문제가 좀 생소해서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세타가 일사분명각일 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이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3분의 세타의 동경이라고 부를까 그냥 이렇게 이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 아유 씨.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가 일사분면에 있는 각이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거 기억날까요? 뭐 대충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뭐 대충 이렇게 이제 그 동경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요 각이 이게 세타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고 이만큼 세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동경이 일사분면에 멈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60도 같은 거 가능하겠죠? 이해가요? 60도 같은 거 이해가죠? 아니면은 한 바퀴 돌고 60도라고 하면은 얼마냐? 그냥 이렇게 쓸까?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60도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만약 이게 60도라면 이해가? 아니면 두 바퀴 돌았으면은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60도 이럴 거냐, 그치? 이해가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식의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나누기 3 했을 때 각이 몇 도겠어? 이 같은 경우는 현재 20도가 되겠지. 다시 이쪽이 세타고
이쪽이 3분의 세타란 말이야, 보다시피. 그치? 세타와 3분의 세타. 그러니까 세타가 60도라면은 3분의 세타는 20도. 20도는 몇 사분면에 있죠? 1사분면, 그쵸? 만약에 세타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60도에 머물렀으면요. 이거의 3분의 1은 몇 도일 것 같아요? 이거의 3분의 1은 120도 더하기 20도 아닌가요? 그럼 140도네, 그치? 140도가 몇 사분면일까? 2사분면 아니야. 다시 할게요. 자,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여기는 0도인 거야. 여기 몇 도야? 90도. 그치? 여기 몇 도인 거야? 180도. 여기 몇 도인 거야? 270도. 이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얘가 기준이란 말이야, 항상. 그리고 반시계로 된다니까, 반시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게 몇 도야? 140도 아니야. 140도가 어디 있냐고. 여기 아니에요? 90도와 180도 사이 여기 어딘가? 이거는 두 바퀴 돌고 60도만큼 간 곳에 세타가 있으면 3분의 세타는 몇 도죠? 이거 3분의 1하면 얼마야? 120 곱하기 2 아니야? 240도 더하기 20도. 그럼 240 더하기 20, 260이네? 260도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죠? 이해가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타 값이 그냥 돌지 않고 있을 때,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두 바퀴 돌고 있을 때에 따라서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은 보다시피 존재하는 사분면이 바뀌어요. 보다시피 이건 1사분면, 이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말이죠. 혹시 이러다가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풀겠다 이거죠, 문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거 0도 90도 사이니까 나누기 3하면은 0도 30도 사이 1사분면이네? 답은 1사분면. 그게 아니라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는 문제 안 나오잖아요, 보다시피. 그걸 고려해서 풀어야 한다 이런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풀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그림을 내가 이제 보여준 거고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일사분면에 있다를 아까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제 기억나? 일사분면에 세타가 있다는 것은 360도 곱하기 n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다는 걸 뜻해요. 이해 가죠? 다시 한번. 회전수 없이 그냥 일사분면에 멈췄다면은 요 각의 크기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것까지 추가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 가요? 그럼 이 부등식을 이제 뭐 하는 거야? 3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왼쪽은 뭐가 되니? 그래, 120도 곱하기 n. 가운데는 내가 찾고 싶은 3분의 세타. 오른쪽은 뭐가 되니?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제 여기 n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야? 정수를 대입하는 건데 이 정수값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무한히 많이 대입을 해야 될까? 요 얘기는 하고 싶으니까 참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게 분모가 3이죠? 3개만 대입하면 돼요. 0, 1, 2 이렇게. 이거는 좀 이따 보여줄게요. 만약에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떤 범위를 갖는 거예요, 이게? 0도보다 크고 몇 도? 30도 작은. 0도와 30도 사이가 요 좌표 평면에서 검은 거 어디였어? 아이고. 지금 뭐 하는지 알겠니, 니들? 여기에 있는 거 혹시 이해 가요? 0도와 30도 사이가. 그래서 일단 몇 사분면이 가능하다? 1사분면이 가능하다. 두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왼쪽은 120도, 오른쪽은 120도와 30, 150도. 120도와 120도, 150도 사이가 뭔지 알겠어? 여기가 120, 여기가 150이거든.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2사분면. 2사분면도 가능. n에다가 3을 대입하면요. 2를 대입하면요. 0부터 차례차례 한 3개. 좌변은, 왼쪽은 2를 대입했으니까 240도. 가만히 있으면 졸리다고 내가 분명히 몇 번씩 얘기했어. 오른쪽에 2를 대입하면 240 더하기 30, 270도입니다. 24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곳은 어디야? 여기가 270도 아니었나? 이거를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이 자리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3, 4분면도 가능. 만약에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요거는 360도. 이쪽은 360 더하기 30도, 390도. 얘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위치할까? 한 바퀴를 돌고 여기 아닐까? 이해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국 방금 했던 거랑 중첩이 돼요. 계속. 4, 5, 6, 7, 8 계속 대입하면은 방금 색칠한 데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그래서 3분의 세타라는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 세 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 문제예요. 이해가 가셔요? 제발 부탁이니까 따라 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셔요? 밑에 문제도 풀어보시고. 몇 개 안 되잖아. 이거 5분도 안 걸려 푸는데 솔직히 그치? 자 그럼 그 다음 필수지 2번 문제. 2번 문제는 아까 살짝 언급했던 그 내용이네요. 동경끼리 어때요? 나를 찾는 문제입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끼리 서로 일치한대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세타를 모두 구하시오. 단 세타의 범위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반직선이 두 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이거는 계속 언급을 안 할 테니까 이제 좀 졸업하세요. 시초선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각은 여기서도 되는 거죠. 하나의 반직선, 예를 들어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사분면 어딘가 이렇게 세타가 멈췄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나요? 그럼 7세타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7배인데 7배면은 얘가 만약에 40도라면은 280도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돌 거 아니야, 각이. 이해가? 그럼 7세타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7세타가 몇 바퀴인가 돌고 멈춘 곳이 얘랑 똑같은 곳이다 이거예요. 지금 동경끼리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 이쪽은 7세타, 이쪽은 세타. 파란 거랑 녹색이랑 좀 겹쳐서 잘 안 보여. 이런 상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과연 세타가 몇 도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두 동경끼리 서로 일치할 때, 내가 아까 샘플로 들었던 거 뭐였어? 동경끼리 서로 Y축 대칭일 때. 이번에는 동경끼리 서로 일치할 때. 간단하게 보여준다면 이런 거야. 비슷하게 이만큼 간 게 알파, 또 이렇게 뭐 돌고 알파 똑같이 돌고 똑같이 간 게 베타라고 하면은 과연 알파랑 베타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최소의 양각을 A라고 부른다면요. 알파는 360도 몇 번 돌고 A만큼 같다는 뜻이고 베타도 360도 몇 번 돌고 A만큼 같다는 뜻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일치한다는 뜻 아닐까요? 따라서 뭐냐면은 이 두 식을 변변 빼면요. 요 모르는 값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360도의 n-n이라는 적당한 정수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죠. 따라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킵니다. 빼면은 뭐라고요? 360도의 배수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가? 쉽게 말하자면 뭐 이렇게 트랙 경기 같은 거 할 때 빠른 친구, 느린 친구가 이렇게 트랙을 뺑뺑뺑 도는 오징어 게임을 할 때 어느 순간 봤더니 1등 하는 애랑 꼴등 하는 애랑 같이 달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두 사람의 거리차는 한 바퀴차. 두 사람의 거리차는 두 바퀴차. 아니겠냐고요. 무슨 말 이해 가지? 니도 오래 달리기 안 하지? 요즘 그런 거 안 하지, 그치? 우리 때는 오래 달리기 1000m 달리기 해가지고 운동장을 5바퀴 도는 게 있었단 말이야. 제일 빨리 들어오는 애가 뭐 3분 몇 초 때. 나는 이제 달리기 하면 죽어요. 5분, 4분, 5분 때 뒤져요. 힘들어서. 그러다 보면 잘 뛰는 애는 못 뛰는 애랑 같이 뛰고 있죠. 어느 순간. 한 바퀴 따라잡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 졸려 죽을 것 같죠. 그쵸? 야, 끄자 이거. 안 되겠다. 히터를.
이제 기본적인 게 이 실내에 들어오면 원래 외투를 벗는 게 기본이고 이 따뜻한 공간에 있으면 이제 졸려. 그렇지? 게다가 이 더럽게 재미없는 수학을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졸리겠지. 그래서 내가 계속 써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두 동경끼리 서로 빼면 360도의 배수. 그래서 말하기를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 게 360도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질로부터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6세타가 360도 곱하기 정수 모양이므로 세타는 60도 곱하기 정수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다 정수값을 대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죠.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할 때? 1을 대입할 때 몇 도가 나와? 60도가 나오죠. 그래서 세타는 60도인 거예요. 나머지 정수값을 대입하면은 이 각도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나머지 정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가요? 요거는 동경이 지금 내가 일치하는 거 했죠. 문제에서. 그리고 아까 예시는 Y축 대칭 예시를 들었고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거기 책에 보면은. 그거를 다 하면은 시간이 왕창왕창 가고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잊어버려서 또 어차피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요만큼만 할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할 얘기. 호도법입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각을 어떻게 재는가에 관련된 얘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삼각 함수 할 때 여러분 삼각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밖에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 뭐 코사인 45도, 탄젠트 60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각에서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각을 정의해서 사인 480도 이런 것도 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각을 먼저 첫 번째 정의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각을 재는 단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길이를 재는 단위가 뭐 센티미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미터법도 있겠지만 뭐 인치, 야드, 그쵸? 저 미국 놈들이 지들끼리만 쓰는, 그치? 전 세계적으로 안 쓰고 미국 놈들만 쓰는 마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식의 단위가 있듯이 각을 재는 방법도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60분법 이라고 하여 각을 60등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원 한 바퀴를 360조각을 낸 뒤 60도 6배죠. 그 1도를 다시 60분의 1로 쪼개는 이 하나의 크기를 1분. 뭐라고? 다시 원 한 바퀴를 360등분해서 이 한 각의 크기를 1도, 그 1도를 다시 60등분해서 이 하나의 크기를 1분, 이 1분이라는 크기를 또 다시 60등분하여 그 하나의 크기를 1초라고 이런 식으로 단위를 쪼개서 쓰는 60분법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방법인데요. 1도 나누기 2하면 얼마야? 이런. 그동안 0.5도로 썼던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근데 사실은 1도 나누기 2가요. 30분이라는 이런 단위가 원래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마치 1시간이 60분인 것처럼 1도를 60분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무슨 말 이해가? 그런 식으로 각도를 재는 60분법이라는 단위를 그동안 썼지만 지금 새로운 단위를 하나 더 만든 거야. 이해가? 저걸 왜 배울 것 같아요? 저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걸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걸로만 수업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직 적응이 안 됐을 테니까 내가 계속 바꿔서 해줄게요. 호도법이 뭐냐면요. 부채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부채꼴의 반지름과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갖는 부채꼴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다시.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은 그런 부채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호도법의 기본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얘의 크기를 나는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하겠어 라는 요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60분법은 단위가 도죠. 몇 도, 30도, 60도, 그쵸? 호도법은 단위가 보다시피 라디안이라는 겁니다. RAD.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쿨쿨 잠만 자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은 뭐 어저께 뭐 밤을 샜어요. 뭐 수행평가 하느라 뭐 다 이해해요. 이해하죠. 나는 이제 그런 거는 이해하지만 그걸 핑계 삼아서 있는 건 이해를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난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옛날에 허리가 디스크 때문에 진짜 이렇게 피지를 못했어요. 진짜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진짜 허리를 피지 못해서 약을 그 뭐 디스크 뭐 이런 거면 약모라는 게 있어. 진통제 같은 거, 근육 이완제 같은 거. 하루에 3알 이상 먹지 마세요. 나 하루에 5알씩 먹었습니다. 그거 수업하려고. 그러니까 하루 권장약을 넘어섰어요. 약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펴져.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내가 죽도 알아요? 죽도? 죽도 이렇게 짚고 지팡이처럼. 내 영상, 옛날 영상 보면 나와요. 실제로. 죽도로 짚고 이러면서 수업한 적이 있어요. 땀을 정말 뻘뻘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도 수업을 했다고요. 땀을 진짜 흘려가면서. 그날 출근할 때 어땠는지 알아요? 정말 걷지를 못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웬만하면 출근하지 말래요. 그렇게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출근하냐고. 근데 그럼에도 내가 약을 그렇게 1일 그 권장 복용치를 넘겨가면서 먹으면서도 빠득빠득 이렇게 막 이러면서 출근했어 진짜. 땀을 정말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러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금 아프다고. 선생님 머리가 아파서 오늘 학원 안 갈게요.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소리? 난 처음 듣는 소리. 무슨 소리지? 너 머리 조금 아프면 수능 안 볼 거야? 너 머리 조금 아프면 기말고사 안 볼 거야? 아니잖아. 그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쉬어야죠. 왜냐면 다리가 부러졌으면 수능장도 못 갈 테니까 분명히. 그치? 그럼 뭐 그 병원 가야죠. 어떻게 입원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머리 조금 아파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 안 가요. 그게 이해 안 간다고 나는. 니들은 툭 하면 이렇게 막 가족여행 가요. 뭐예요. 다 빠져버리지. 나는! 나도 가고 싶어. 정신 차려. 다시.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을 호도법이라 부를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위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못 봤죠? 그쵸? 내가 보여줄까요? 증거 영상. 증거 영상이야. 증거 화면. 잘 잡히나? 계산기 모드에 들어가면 계산기 이렇게 가로 모드로 보면요. 공학용 계산기 나오는 건 알고 있죠? 여기에 혹시 여기 위에 보면 RAD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일까 이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 한 번 누르면요. 에이씨. 뭐 건드렸어? 다시. DEG로 바뀌어요. 한 번 누르면. 이게 디그리 모드 60분법 모드입니다. 이게. 한 번 다시 더 누르면 RAD 라디안 모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산기에도 이게 있어요. 보다시피. 기본으로. 나중에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요. 사인 30도 2분의 1 이런 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위라고 이게. 앞으로는 미적분 가잖아? 다 얘만 쓴다고 단위를. 몇 도라는 게 문제 아예 안 나온다고 이제 각도가 도형 나올 때 다 얘로 나온다고 이제 앞으로는. 그럼 이제 궁금하죠? 1라디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비교하면은 저기 몇 도쯤 될까 하는 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긴 거는 60도쯤 돼 보이는데 말이야. 그치? 생긴 건 60도쯤 돼 보이는데 저게 정확하게 몇 도일지 궁금하겠죠? 여기 몇 도일지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1달러가 요즘 얼마죠? 환율 그제같이 올라가지고 1,400 얼마 아닌가? 그치?
나라가 개꼴나가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1,400 얼마죠? 그치? 그렇게 환산하는 게 있잖아. 그치? 1달러는 얼마예요? 이런 게. 그치? 마찬가지죠. 1라디안 몇 도예요? 환산해야죠, 둘을. 기본은 뭐냐면은, 배웠던 거 기억나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뭐 한다? 비례한다. 기억나죠?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돼요.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참고로. 기억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반원. 왜냐면 반원 하면 중심각이 180도잖아. 그치? 뭐 이게 싫으면은 한 바퀴 원 하나 360도. 우리가 측정 가능한 걸로 합시다. 180도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180도면은 반지름이 R이면은 이 호의 길이가 얼마죠? 똑같은 반지름이 R인 거예요, 보다시피. 1라디안이면은 호의 길이는 R. 자, 그럼 180도면 이 호의 길이 얼마예요? 원 한 바퀴의 절반이죠. 원 한 바퀴가 2파이 R이니까. 절반이면 뭐야? 파이 R이죠. 그쵸?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얘랑 분명히 비례할 거라고.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그치? 따라서 1라디안 대 R은 180도 대 파이 R일 거예요. 이해가죠? 뭐라고? 1라디안 대 R은 180도 대 파이 R일 거라고요. 비례할 테니까. 이해가? 중심각과 호의 길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 따라서 내항의 곱은 얼마야? 180도 곱하기 R. 외항의 곱은 얼마야? 파이 R 라디안인 거죠. 이해가요? 따라서 1라디안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R을 하나씩 약분한다고 치고 이렇게 하나씩. 따라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나온 거죠, 일단. 그쵸? 그러면은 1라디안은 얼마인 거냐면은 양변을 파이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해 갔나요? 파이가 3.142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원주율.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대충 얼마쯤 나오겠어? 180도 나누기 3보다 좀 더 큰 걸로 나눴으니까 60도보다 조금 작게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약 57도쯤 나옵니다. 각으로 봤을 때는 57도쯤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환산하면 1라디안은 약 57도입니다만, 물론 50도 물론 중요해요. 대충 60도보다 좀 작구나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대충 60도보다 좀 작구나.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내가 빨갛게 적은 쟤입니다. 파이 라디안은 이제부터 180도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저거의 절반 2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겠어, 당연히? 90도인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나온다고. 각 A가 90도인 삼각형이 있다가 아니라 각 A가 2분의 파이 라디안인 삼각형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제. 그럼 여러분 이걸 보고 각 A가 90도구나. 각 A가 직각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얘기지, 이제는.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나누기 3하면 어때요?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예요? 하면 나누기 3한 거니까 60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나누기 4 하면 어때요? 나누기 4. 4분의 파이 라디안은 얼마인 거예요? 하면은 45도인 거고요. 나누기 6 하면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은 얼마인 거예요? 하면은 30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적어주는 각들이 여러분이 중학교 때 삼각비 할 때 특수각으로 불렀던 각도 아닌가, 이게? 30도, 45도, 60도? 앞으로는 6분의 파이 라디안, 4분의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제. 정삼각형이 있어. 한각이 몇 도야? 60도죠. 정삼각형이 있어. 한각이 몇 라디안이죠? 3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각을 라디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쓰는 호도법이라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각을 표현할 거예요. 계속 말이죠. 여러분이 아직 정리 안 됐을 테니 수업하면서 계속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보통은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단위 보통 생략한다고 해요. 생략.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 라디안이라는 글자를 보통 안 써요, 잘. 그래서요, 이걸 지우면 이런 모양이 돼요.
파이는 180도. 응? 파이는 3.14159이라고 하는 원주율 값인데 그게 180도랑 같대. 희한하죠? 180도랑 같다고요. 실수가 각도랑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라디안이라는 게 생략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파이는 180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 게 다 라디안이 생략돼서 보통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6분의 파이는 30도입니다. 이해 가요? 첫 번째 이야기, 호도법. 이해 갔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공식이 되게 손쉽게 배우게 되는데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호의 길이, 요 곡선 요만큼 부분이죠. 호의 길이를 l, 그리고 이 넓이를 보통 s라고 씁니다. 자, 요 공식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빼줘야죠, 진도를. 설 연휴 전인데. 설 연휴 때 니들 토요일 쉬잖아, 그치? 아, 그렇다고 되게 많이 나갈 생각은 없어. 평일반 애들은 더 많이 쉬거든, 걔들은. 걔들 진도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요거 일단 이해 갔어요? 부채꼴이 있을 때 반지름을 r, 중심각을 세타, 넓이는 s, 호의 길이 l. 요거 4개 이해 갔죠? 첫 번째 공식.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거요? 되게 쉬워요. r 세타입니다. 단, 지금 말하는 이 각 세타는 라디안 단위가 돼야 됩니다. 라디안 단위. 호도법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공식인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무슨 얘기했죠?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비례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지름이랑 같을 때가 1라디안이라며. 그럼 예를 들어서 2라디안은 무슨 뜻일 것 같아? 2라디안? 얘가 2배가 됐네? 그럼 호도 2배 되는 거 아니야? 호의 길이가 얼마일 때? 2r일 때. 중심각은 2라디안. 여기다가 2 곱한 게 호의 길이 아니냐고요. 무슨 말 이해 가요? 이거 너무 당연한 공식 아닌가 이거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인가요? 그런 느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반지름의 몇 배? 이게 이 중심각이 결국 라디안 단위라는 게 결국은 요게 호가 딱 중심각 반지름의 한 배만큼이네. 그래서 이게 1라디안이에요. 다시 좀 더 커졌어 이렇게 부채꼴이. 그래서 호 한 번만큼 더 갔어 이렇게. 호가 반지름 한 번만큼 더 갔어 2r이야. 그럼 중심각은 2라디안 아니겠냐고. 그치? 이게 뭔 뜻이냐고 이게 호의 길이가 반지름 2배예요. 이게 뜻이라고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 2배예요. 호의 길이를 2배예요 라고 되는 방식인 거예요. 라디안이라는 게. 이해가? 그러니까 반지름에다가 요거 곱하면은 이 호의 길이 아니냐고요. 당연히 이거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중심각이 2배 되면 호도 2배 된다. 중심각이 세타배가 되면 호도 세타배가 돼서 요거에 세타만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중1 때 배웠던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부채꼴이 여기 중심각이 60도야. 반지름은 12cm고. 이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 중1 애들은 어떻게 풀죠? 중1 때는 이렇게 풀어요. 원 한 바퀴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2파이r. 24파이입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원 한 바퀴 지름이 24니까 24파이. 그 중에 360도분의 중심각 60도. 이거 이해 가니? 중1에는 이렇게 풀어요. 이게 6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답이 얼마란 얘기야? 4파이지. 중1 애들은 이렇게 풀어요. 원 한 바퀴에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말했죠. 고2 애들은 어떻게 푸는 거죠? 일단 이 60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이게 3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다시 한번 파이가 몇 도라고요? 180도. 외워야 돼. 파이가 몇 도라고요? 180도. 그치? 이게 몇 도겠어? 60도겠지. 그치? 그럼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알아? 얘랑 곱하면 되죠. 12 곱하기 3분의 파이가 얼마죠? 4파이.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 공식이에요. 그쵸?
얘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두 번째 공식은요.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혹시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혹시 이거 기억나요? 2분의 1 RL? 이 공식 기억납니까? 2분의 1 RL, 뭐 2분의 1 LR, 뭐 LI. 이것도 까먹었어? LI 새끼들아. LR. 이렇게 되고요. 이거 기억나요? 안 나? 이 공식 2분의 1 LR, RL. 공식 기억나요? 첫 번째 공식은 얘고요. 이거 참고로 만드는 방식은 이거 뭐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엇갈려 끼우면은 이렇게 되는 거 배운 적 있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랑 같지 않느냐 해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구했던 방식인데 이거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점점점 더 직사각형에 가까워져요. 했던 거 기억 안 나? 이거고요. 또 하나 공식이 뭐냐면요. 이 L자리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2분의 1 R 세타를 대입했으니까 R 제곱 세타. 역시 이 세타 역시 마찬가지 라디안 단위.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을 추가해서 하는 것까지가 일단 호도법 파트입니다. 아직 문제는 안 풀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고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